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라이브를 잠시 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좀 방송을 중단을 했었는데 오늘도 장 마치고 그런 일정을 좀 처리하다 보니 이제서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네요. 시간이 벌써 9시 반이 훌쩍 넘었으니 영상이 업로드 되면 10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자,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의 힘이 다소 빠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3거래일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 되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하락폭을 소폭 키우면서 좀 마감이 됐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미 증시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여타 아시아 증시 또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라 일단은 경계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하던지 아니면 시장에 정말 많이 돈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혹은 종가 베팅 위주의 매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질이 또 시장의 테마 모습들이 빠르게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 내가 평소보다 하는 베팅 금액을 좀 낮춰서 일단 대응하는 전략이 오히려 단기적인 손실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시장 단기적인 지수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 금리 인상 이슈와 국채 이슈 여전한 가운데 조금의 변화가 필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모습 속에서 일단 코스피는 그나마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특히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1.5%가 빠졌으니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깊었다라고 보여주고 그만큼 매도 물량도 다시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코스닥에 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시작이 된다면 상당 부분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계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지난번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의 코스닥 또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주 미 증시가 혼조세를 보은 가운데 국내 증시 시가 약세 출발 이후에 바로 좀 물량 쏟아내면서 지수가 바로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금융섹터와 시크니컬 섹터 등이 시장을 버텨내면서 일단 보합권에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오늘도 한국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가는 등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와 더불어 상해 셧다운 등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주고 그보다는 지수가 단기 조정을 볼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수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이 없는 선에서 횡보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횡보를 거친 이후에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적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점점 테마에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관련 섹터의 시가계 미국 강하게 밀려버리는 모습 등등을 봤을 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 순환매를 보이는데 생각처럼 모든 종목에 순환매가 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가 특별하게 제일 안 좋은 종목이 세력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게 바로 휴림 로봇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장이 휴림 로봇이다 정도. 지난번에는 로보로보가 대장이었고요. 말 그대로 아주 부실주들이 좋은 종목보다 훨씬 잘 가는 시장의 모습이라 투자보다는 투기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면서 인내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어제장이죠. 어제장 목요일 영상 때 아마 제노코에 대한 그러니까 주말 영상에 제노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저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고요. 최근 한국 항공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한번 종목군들을 쫙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오토엔이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주말 사이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중고차 수익 신차보다 최대 2배가량 높다. 현대차, 기아, 뭐 합산 매출 5조 원 예상한다라는 등등의 호재성 재료가 사실은 오토엔에게 크게 작용을 했고요. 잠깐만, 지수를 먼저 보죠. 자, 지수는 이러한 상승의 임계점에 갔기 때문에 밀리는 건 당연하고, 언제든지 이런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림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지수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상승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버티고 뭐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구조라 코스피는 일반적인 대형주, 성장주는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금융, 시크니컬 쪽에만 수급이 몰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토엔을 좀 볼게요. 오토엔 같은 경우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엠파동을 만들어내고 다시 눌렀다가 다중바닥을 만들고, 네, 강하게 갭을 만들 이후에 이러한 아일랜드 갭 구간에서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짓누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매 자체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따로 매매는 안 했었는데요. 일단 오토엔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뭐 4,700억, 이 당시 4,400억이니까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만들고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내일장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뜨거웠던 종목이라 한번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완벽한 신고가 구간에서 또 시장 거래대금 잡아먹으면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뭐 케이카라든지 뭐 롯데 렌탈 등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쪽 종목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에디슨 EV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속에 있었는데, 보통 종목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악재가 있는 종목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한가에 좀 들어갔죠.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가고 계속 밀리는데, 오늘은 뭐 남선알루미늄 사실 올라왔을 때 회원님들이 이거 찌라시가 돈다, 인수설이 돌았다 뭐 등등 해서 그냥 보고만 말았습니다. 매매를 하기가, 네, 사실은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로 돈이 화끈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장 막판에 끝나고 나서 일단 또 사실무근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쌍용차 인수채 타진 사실무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상한가에 갔던 종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종목군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시장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자, 오늘 로봇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휴림 로봇, 이 구간에서도 사실 얘가 대장을 바꾸고 거래대금 5천억을 만들면서 사상 최대 거래대금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힘이 조금 연속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힘이 연속된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또 당일과열 지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림 로봇 이외에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게 SPC 시스템, 일단 얘도 고점 돌파를 이후에 눌림 구간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 친구도 신고가 영역에서 버티고 있죠. 뭐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네,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네, 매매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슨 GT가 아마 내일까지 거래가 되나 모르겠네요. 내일 종가 기준에 정진가 29일부터 내일부터 돼서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죠.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이걸 브리핑을 했을 때 넥슨 GT와
넷게임즈의 합병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넷게임즈의 가격이 27,000원이죠. 일단 넥슨 GT를 보유한 사람들은 뭐 넷게임즈 가격이 27,000원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네, 일단 수익으로 상장을 하는 거고요. 넷게임즈가 예를 들어서 많이 밀려버리면 많이 밀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손실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넷게임즈 조금 더 밀리는 거 보고 31일 날, 30일 날 넥슨 게임즈로 사명이 변경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저는 일부 들고 있는데 5일선 기준에서 넷게임즈를 기다려 볼 생각이에요. 던전앤파이터는 사실 네오플이라는 자회사에서 하는 거지 넷게임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뭐 테마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 사실은 매각 기대감이 붙어야 주가는 올라가요. 주말 사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누적 매출 3위까지 올랐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못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해서 오늘 오리콤, 박용만이죠. 두산 회장 박용만 회장 관련했다라고 올라가고, 뭐 영보학 관련해서 한덕수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뭐 테크니컬하게 보면 되지만은 사실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홀짝 매매에 가까워서 사실 좀 보기는 그랬고요. 자, 주말에 상한가를 갔던 한국가구,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한국가구를 보면 점상 출발을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좀 크게 빠졌고, 그 다음에 NX 또한 마찬가지죠. 시가 고가 이후에 잠시 움직였다가 바로 밀렸기 때문에 최근에 시간에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해서 아직 살아는 있지만은 종목군들이 다소 높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요즘은 이쪽 섹터가 너무 꺼려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서정 기전이라든지 장중에 잠시 돌파하면서 반짝 시세 정도 준 것 같은데, 아주 빠르게 시세를 줘서 뭐 이거는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그냥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SPC 시스템 또한 아침에 다른 로봇 갈 때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따라붙어서 대충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고가 위치에 있는 테마주 성격은 로봇과 뭐 몇몇 정책 관련 테마 위주의 시장이지 그 외에는 좀 별 볼일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주말에 채권금리라든지 지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종목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죠. 먼저 DB손해보험 시가를 오히려 띄었더라면 제가 시가 베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가 개파락이 나와서 오히려 매매를 안 했더니 시가 대비해서 5%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서 좀 속이 상했던 종목입니다. 종가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내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해서 가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세가 종목군들이 다 좋아져서 내일 아침에 미국의 보험회사들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까지 신고가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제일 낮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을 받는다면 더 강한 탄력을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거 하나생명이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시점에서 탄력을 붙이더니 그날 무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쪽 안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은 대안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 정부에서 인수해서 디지털 플랫폼, 이번 주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이번 주 출범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데이터 쪽이 좀 덜 돌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대장주가 데이터 솔루션이고, 이때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3월 15일 날 떴기 때문에 이 날부터 1, 2, 3, 4, 5, 6, 7, 8, 9, 10 딱 10거래일, 오늘까지 안 올랐으면 단기가열에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종목은 단기가열에 조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장중에 눌렸을 때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종목이 지저분해서 보시면 올랐다가 밀고 올랐다가 밀고 올랐다 밀고 올랐다 밀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조심을 하면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종목이라 저도 이제껏 대응을 잘 안 했는데요. 또 하나 줌인터넷이 있는데 주가의 위치 다들 보시다시피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마지막 슈팅을 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실적주 DB하이텍. DB하이텍 저는 꾸준히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8만원 선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얘보다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밀리면 매수로 대응해야죠. 매수로 대응해야 되고, BH 사실 어제 저희는 BH를 정확히 이 저점에서 좀 잡았는데요. 오늘 시가 아래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물량을 뺏겨 버렸어요. 물량을 털려버리는 바람에 이 큰 파동을 좀 다 먹지를 못했네요. 이 중간에 내려버려 가지고 이걸 먹지를 못해서 매우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까지는 다 올라와서 그 이상은 또 많은 조정과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기판이죠. 실적 기대감이 남아 있을 거고, 심텍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붙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따라붙긴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리고 제노코, 한국항공우주부터, 한국항공우주 지금 추세 자체가 우상향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하면서 지금 뽑아가고 있는데요. 기간산업이라는 게 한번 뽑기 시작하면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봉을 만들고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지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의 한국항공우주가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형주가 한번 움직이면 이 각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자, LIG 넥스원도 신고가 영역에서 다 움직이고 있죠. 5일선 매매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조금 약한 종목이라 얘는 배제하고, 제노코가 이 안에서 세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눌리더라도 다시금 힘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으로 이제부터는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영상이 매우 늦어져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수많은 또 종목군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그거는 차차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카페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맞다. KC피드 하나 보죠. KC피드 정말 좀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시점에서 사실 상장 기사를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사실 뭐 여러 번의 수익을 낼 구간이 있었는데 거의 본전에서 빠져나온 것 같네요. 거의 본전에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수익을 많이 놓쳐버려 가지고 오늘 여러모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재미없게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